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싫어하는 습관, 꼭 고쳤으면 하는 습관, 또는 남이 자기에게 보이는, 물론 상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받고 싶지 않는 상대방의 나쁜 버릇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습관에 대하여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법, 성공을 위한 습관들에 대해 수많은 책과 글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오늘 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려 이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습관은 순수한 우리말로 버릇이라고도 하지요. 다소 뉘앙스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속담으로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런 속담도 있고요. 하여간 습관이라 하면 몸에 익숙해진 것, 몸에 밴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도록 습성화된 것, 본래는 없었던 것인데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이 얻어져서 그 사람은 것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죠. 물리세계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관습이라는 것이 있지요. 개인의 습관과 관련된, 그래서 한자로는 같은 관, 그 글자에 해당하는 관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리세계에서 관성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정지 또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계속하려는 그러한 성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관습은 일상적인,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사회적인 관행, 풍습을 말하고 있고요. 개인에 있어서 습관은 오랫동안 반복, 지속해옴으로써 몸에 배어서 익숙해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원행이 표출, 연출되어도 전혀 생소하지 않게 느껴지면서 본인은 물론 그 사람과 친근한 그 주위 사람들도 비교적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원행을 말합니다. 나는 전에 사람의 기억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의한 기억, 육체에 의한 기억, DNA에 의한 기억이 그것들입니다. 뒤 곳에 갈수록, 다시 말해서 머리에 의한 기억보다는 육체에 의한 기억, 육체에 의한 기억보다는 DNA에 의한 기억이 더욱 오랫동안 반복 또는 지속되어서 더욱 단단히 몸에 배어 굳어진 그러한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DNA에 의한 기억은 대물림이 되면서 성격이 유지되는 그런 특성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습관이라고 하면 주로 육체에 의한 기억을 중심으로 말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뇌에 의한 기억을 넘어서 원행으로서 오랫동안 몸에 배어서 몸에 익숙해진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이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습성이 되고 습성이 굳어지면 특질의 성격 또는 성질이 되고 성격과 성질이 굳어지면 드디어 본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의 반복은 두뇌의 기억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습관과 습성은 육체에 의한 기억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격과 성질부터 본성에 이르는 것은 DNA 기억의 영역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으로는 개인 자신과 관련하여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식사를 항상 적절한 양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 몸을 깨끗이 유지하고 옷을 단정하게 하는 것, 신발과 옷 등을 가지런히 벗어놓으면서 주위의 자기 물건들을 잘 정리 정돈하면서 관리하는 것, 사용한 물건들은 항상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또는 메모하는 습관, 말을 조용조용히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것, 아침 저녁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 요즘 코로나가 유행해서 더욱 중요합니다만, 외출해서 돌아오면 항상 손발을 씻는 것, 술을 절제하는 것, 매사에 사려가 깊고 신중하고 침착하는 것, 검약, 돈 소비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검약이죠. 좋은 책을 읽고 음악을 포함해서 좋은 예술을 감상하는 것, 조용히 명상하고 사색하는 것, 근면성실한 것, 이러한 것들을 좋은 개인의 습관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남과 관련된 또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좋은 습관으로서는 항상 웃음을 띠며 상냥한 것,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 예의를 잘 갖추는 것, 인사를 할 때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 술을 적게 마시는 것, 그러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겠죠. 칭찬을 잘하는 것, 주위에 잘 조화가 되는 것,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 절제적인 행동하고 절도 있는 행동, 인내와 관용, 약속과 실의와 의리를 지키는 것, 공중 도덕과 법을 지키는 것, 희생, 봉사, 헌신, 그런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린 것 중에서도 아주 좋은 것, 더 좋은 것들은 이해에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것 또는 아주 이로운 것, 아주 훌륭한 것에 대한 습관은 습관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착한 성질이나 본성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아주 좋은 것들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몸에 배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수준을 넘어서서 본성과 같이 보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나쁜 그런 습관들의 예로서는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습관, 엎드려 자는 습관, 과하게 맵거나 짜거나 달게 먹는 그런 습관, 폭식, 즉 먹을 때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그러한 폭식 습관, 골라 먹는 편식 습관, 술의 폭주, 술 먹고 하는 주정,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잠꼬대, 자면서 코 고는 일, 지나치게 육식을 좋아하는 거, 혼자 중얼거리는 거, 서둘고 성격이 조급한 거, 모든 일에 지나치게 예민, 민감한 거,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무디고 둔감한 거, 견물생심, 새로운 물건, 좋은 물건을 볼 때마다 사야 되는 그러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겠죠. 인터넷 쇼핑 중독, 과소비, 낭비벽 이러한 것들이 같은 부류에 속하고요. 방종, 방탕,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 그리고 보다 심한 나쁜 습관으로는 마약이나 환각제나 노름에 중독되는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죄를 짓는 그런 남과 관련된 나쁜 습관으로는 알랑거리는 것, 아부아첨하는 것, 허풍을 떨거나 과시하는 것, 위협하는 것, 흔한 나쁜 습관으로 약속 시간에 늦는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아무데나 침 뱉는 것,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 고성을 지르는 것, 자동차를 심하게 모는 자동차 폭주, 버럭 화를 잘 내는 것, 매우 공격적인 것, 빈정대거나 비아냥대거나 또 뒷말을 속삭거림을 좋아하거나 조그만 일에도 불평 불만을 갖거나 반항하고 반대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질투 질시하고 더 나가서 모함까지 하고 염치를 잃어버리고 몰염치하거나 후한무치하거나 적반하장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교만하거나 행동을 거칠게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자주 하거나 폭력성이 있거나 도벽성이 있거나 사기성이 있거나 또는 살인까지도 하는 그러한 남에게 큰 폐가 되는 그러한 나쁜 습관, 뒤로 갈수록 거의 본성으로 가는 그런 성질이겠지요. 여기에서 아주 나쁘거나 악한 일에 대한 그런 습관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습관처럼 습관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질이나 본성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나쁘거나 악하게 되는 경우는 고치기가 매우 힘들고 이미 육체적인 그런 기억을 거쳐서 DNA에 의한 기억으로 굳어지면서
사람의 본성으로 변해 있거나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인 중용에서의 예로 비겁과 만용에 대하여 용기를 중용으로 삼았고, 낭비와 인색,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과 인색, 전혀 인심을 쓸 줄 모르고 돈을 쓸 줄 모르는 그런 인색, 낭비와 인색의 가운데 중용으로서는 관용을 말했고, 허영과 비굴, 그에 대한 중용으로서는 긍지를 말했었고, 익살과 아둔함, 그 사이에 중용으로서는 기지, 재치라고 할까요? 기지, 이를 중간으로 택하는 그런 중용을 말했었습니다. 이는 나쁜 습관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함을 넘어서 극단으로 가는 그러한 방향이 있고, 좋은 습관들은 개인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개인에 있어서 육체나 정신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점에서, 즉 예의나 전체 조화, 그런 의미에서 적절함을 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석가 부처가 말했던 중도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그 중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자편, 거기에 책에도 본 내용으로 좀 들어있고요. 나쁜 것에 대한 습관, 해로운 것에 대한 습관, 악한 것에 대한 습관들은 본인이 그러한 것을 하면서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그러한 행위들을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몸에 모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일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습관이나 그런 성질이 밖으로 드러남으로써 남들에 대한 자신의 수치심이 되고, 더 나아가 자존심의 문제까지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해로움이나 실수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상대와 주위의 예의와 공중도덕의 벗어남을 넘어서 큰 폐해까지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매우 힘이 듭니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일상적으로 자주 발휘해왔던 그러한 습관일수록 고치기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습관이 차라리 매우 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표출시키면서 애써서 신경을 쓰면서 절제 제약하도록 하는 그런 추가적인 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밥을 먹어온 사람들은
수저 젓가락의 사용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자보다 온돌방의 평평한 방바닥에 앉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모자를 일상적으로 쓰다가 벗으면 뭔가 허전하고, 짧은 바지를 입다가 긴 바지를 입으면 뭔가 어색함을 느낍니다. 짠 음식에 길든 사람은 싱거우면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고, 어떠한 사람은 불을 켜놓고 자거나 TV를 켜놓은 채 잠에 드는 것이 좋다고 하며,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하려면 어색하거나 서툴며 허리가 굽은 사람이 허리를 펴고 걸으려 하면 차라리 고통을 느낍니다. 제가 농촌에 지나치면서 어르신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반일 관계로 허리 굽혀서 일하는 그러한 일상으로 해서 굽은 허리로 힘들게 걸으시는 걸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오래된 습관, 나쁜 습관일수록 고치기 위해 그 반대의 성질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보다 긴 기간을 잡아 철저하게 차근차근히 실천을 해가야 합니다. 연초이면 중독에 이른 담배 피우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작심을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난다고 하는 말이 있지요. 습관은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쁜 습관 고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런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5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나쁜 습관을 고칠 때 첫째는 본인이 원하는 또는 나쁜 습관의 반대가 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둘째로는 얼마 동안에 걸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바꿔갈 것인지 세부적인 기간과 중간 목표들을 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에 바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간 목표들의 성취 정도를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그러한 방법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 필요하면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지를 생각을 해서 관련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만 힘으로 안 드는 경우가 많고요. 주위에서 도와줌으로써 쉽게 고쳐질 수 있고요. 예로서 술버릇 같은 경우는 같이 해온 그런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담배도 그렇고요. 넷째는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씩 중간 목표를 실천을 해가는데요. 그러면서 그 중간 목표가 완성되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섯째, 그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중간 목표들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끝까지 목표에 도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결코 자신의 게으름이나 철저하지 못함에 대해서 자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이상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려봤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만 5가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목표를 정하고 계획에 따라서 중간 목표들을 정해서 그거를 실천해가고, 그러면서 중간 목표가 잘 성취되는지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은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계획대로 진척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서슴없이 수정을 하면서 끝까지 목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의 게으름이나 그런 철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다소 일반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저는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느 하나 습관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드려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도록 권합니다. 어릴 때 좋은 습관들이 길러지도록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상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녀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더없는 좋은 교육이 되겠지요.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항상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업 문제로 가사일에 열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사일에 항상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도 부모의 자식에게 큰 교훈이 되고요. 틈틈이 책을 보고 새로운 것을 익히고 좋은 습관을 계속하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이 저절로 따라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가장 좋다고 나는 보고 있고요. 어떠한 부모는 돈만 대주면서 비싼 학원 보내고 비싼 옷 사주고 음식 좋은 거 사주고 자식에게 해줄 거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왜 공부는 못하느냐고 다그치거나 책임을 자녀에게 이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공부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암기식 교육보다 실습과 훈련이 중요하고요. 좋은 습관들을 많이 길러주는 것은 매우 좋은 교육이고, 성인이 되는 자녀에게 큰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특징이 되고 품성이 되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공동 삶을 위해서 때로는 예의, 윤리, 도덕, 사회 규약으로서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원초적인 그런 본성이나 그런 편리함을 극복하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원초적인 본능을 승화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개인들의 습관이 모여서 사회의 관습이 됩니다. 그 이전에 물리적인 관성이 생명체로 오면서는 능동성을 가지면서 습관이 되고요. 그러한 개인들의 습관은 모여서 사회의 관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관습이란 개인들이 서로 묵인 또는 인정해주는 그런 생활 방식을 말하기 때문이고요. 개인은 사회의 한 구성체이면서 개인과 사회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개인의 습관과 사회적 관습을 형성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단 한 줄의 뉴스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윤석열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통령으로서 품성과 능력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장 사기와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쿠데타적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끝까지 강력히 반대, 규탄할 것이고 그 조기 퇴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잡음으로써 한국의 정치는 최소 30년은 후퇴하게 되었고 한국 사회의 윤리 도덕은 사정없이 천박함으로 추락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숱한 범죄 혐의들은 제껴놓고라도 그 천박한 습관들, 원행들, 중요한 결정들을 무속에 의지하고 술 중독에 걸려있고 거만하게 걷고 앉고 말하고 정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도리도리하고 나는 도리도리 하는 현상을 그의 병든 양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타구니를 자기도 모르게 자주 만든다고 하고 기차 안에서 앞자리 의자에 구두발을 올리는 더욱이 바로 옆좌석에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그러한 그 천박하고 건방지고 아나무인적인 아주 못된 버릇, 아니 버릇 이상의 그 못된 인간성, 그 인간성이 그대로 한국 사회에 일반화
그대로 관습이 되지 않을까 나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그토록 무례하고 건방지고 못된 인간성을 서슴없이 보이지 않을까. 물론 주위에서 참모들이 보좌진들이 많은 조언과 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쉽게 고쳐질까요? 그의 인간성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어쩌면 전두환보다 더 방자한, 자만, 도만한 그러한 인간성을 봅니다. 너무도 잘못된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내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많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어느 것이라도 본인이 싫어하는 자신의 습관이 또한 있겠지요. 물론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말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우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합니다만 항상 이렇게 턱도 없이 길어지는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방식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재미있고 가볍게 해보려 노력은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과학자이고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또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그런지 저도 고쳐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자기의 독특한 습관이나 습성들, 차라리 장점이 되는 그런 개성들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고치려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자신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이 기회에 좋고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